오늘은 한국의 투표 결과가 일본을 경악시킨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세계적 악재 사태로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선 어제죠, 예정대로 15일 총선이 실시되자 외신들이 한국의 총선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 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면서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장 앞에서 1m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한 뒤 체온을 측정해야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꼼꼼한 우리나라의 방역 절차를 소개해 세계 언론들은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치러진 한국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세계적 악재 대응을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16일 분석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현안에선 강경 자세를 지켜온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집권 기반이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악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데요. 이 아사히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적 악재 대책의 시비를 따지는 것이었다면서 적극적인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실시 등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산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아사히는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진 않았지만 역사 인식에서 일본의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계 여당의 발언력이 커지게 됐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대한민국 여당이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나섰는데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양측 모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도쿄신문은 이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 해결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에 한일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다시 한번 또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여당 압승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한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는 또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세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일본 관련 현안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한층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고 나름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이 경악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 여당의 압승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작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 핵심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을 파고들며 우리나라를 공격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일본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국 정부가 첨단 부품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자랑하던 일본은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다 할 만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불화수소 100% 국산화 완료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화수소가 100% 국산화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오며 아베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 반한 노선을 탔었는데요. 이런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나라는 실제 초고순도 불화수소까지 국산화하며 소부장 측면에서 절대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업체들이 제목에서처럼 일본을 배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지금 또 한국 행티켓을 속속 구매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지난해 자국 정부가 일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 자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 공급망 관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업체는 한국의 연구시설과 주요 제품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현지화에 지금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전문 업체 아데카는 전북 전주 생산 거점
거점에서 전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본 이바라기현 소재 가시마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던 이 일본 반도체 재료를 우리나라 전주에서 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도체 재료 업계에서는 이 일본의 아데카가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공급할 이 하프늄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제 하프늄은 회로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고유전체 방막을 씌울 때 사용되는 물질인데, 누설 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유전체인 이 하프늄을 채택하는 빈도가 반도체 업계에서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일본 업체가 일본 정부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유전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NF3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일본 간토덴카 공업도 충남 천안의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NF3는 CVD 장비 챔버에 남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세정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최근 미세화 공정이 점점 더 고도화됨에 따라 하드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반도체 제품들보다 훨씬 많은 기상증착 공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방금 말씀드린 이 CVD 챔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NF3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 반도체 업체 필수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이 작년을 기점으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니 일본 업체들의 탈일본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의 한국행은 일본 자국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규제를 피하는 한편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납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기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계 티어 넘버 1 고객이 바로 우리나라 업체들인 것이죠. 앞으로 기존 고객사를 잡기 위한 일본 업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빈틈을 노려 한국 반도체 기업 공급망에 진입하려는 일본 기업의 한국행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일본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기업들의 기술 외에는 우리나라도 탈일본을 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에 의존하는 10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 5년 이내에 일본 의존 탈피를 목표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을 포함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에 일본 이외의 국가로 조달처를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었고,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 아베의 전술은 이제는 씨알도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 여당의 압승으로 여당은 일본의 어이없고 황당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세계적 악재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을 위해 범부처적 2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 부품은 연내 기술 자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한국의 무서운 저력 때문에 아베도 이렇다 할 만한 손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긴급 사태까지 전국적으로 선언한 상태에서 부인인 아키의 여사가 일본 시국의 단체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현재 일본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키의 여사는 지난달에도 일본 연예인들과 벚꽃놀이를 즐긴 사실이 폭로되어서 구설수에 크게 올랐었는데, 특히 아베 정부의 이 부실한 대처에 대한 일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비난 목소리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사태가 선언된 가운데에서 마스크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진짜 이 정도면 아베가 엑스맨이라는 말이 이제는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도 먹히지 않고 한국은 여당의 압승으로 오히려 더욱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서야 세계적 악재 불꽃놀이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은 잠잠한 불을 끄고 있는데 옆 섬나라인 일본은 불꽃놀이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우리나라로 뜬금없이 튀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의 뉴스! 급등락을 반복하던 미국 증시가 이번에는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무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둘 다 각각 7%가 넘게 떡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떡상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확진자 증가세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즘 미국 증시에서 보잉을 기준으로 보면 흐름을 알기 쉽다고 일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폭등에서 역시 보잉은 19.47%의 급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단지 확진자 증가세로만 현재의 증시 폭등을 합리적이라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비와 같은 급등이라 저도 좋은 신호라고 보기는 하지만 일단 버핏 형님이 항공주를 손절치고 있다는 사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사태가 진정되면 항공주는 문제없다던 버핏 형님이 최근 항공주 손절에 나섰는데요. 우리의 버핏 형님, 진정되면 괜찮을 항공주를 왜 손절치실까요? 이렇게 폭등장에서 보잉을 제외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보잉과 흐름을 같이 하던 항공주들의 상승 여력이 크게 떨어진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음으로 체크할 사항은 유가입니다. 트럼프 형님이 운 좋으면 1,500만 배럴까지 감산할 거다, 할 거다 라는 미래형에서 발목 잡힌 상황인데요. 아직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폭등했지만 국제유가는 다시 폭락 중이죠. 유가야말로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인데 폭락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유의 관세 부과를 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는 중인데요. 에너지 자립을 해버린 미국에서 이게 먹힐까 싶네요. 여기에 금과 은값이 증시가 폭등하면 내려야 할 텐데요. 오히려 같이 올라버렸습니다. 채권은 반대로 떨어졌고요. 한마디로 뒤죽박죽인 상황인 겁니다. 요즘 동학 개미 운동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더니만 이렇게 주식 매수에 달려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곳에 팔아버리고 미국 주식 매입에 무려 16조 원이나 쏟아붓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내 주식 매입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에 맞서 싸우자는 의미에서 동학농민 운동에 빗대어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양놈들 주식 매입을 하면 동학자는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 기레기들아, 동학자는 좀 빼자. 오늘 확진자 증가세 둔화로 이렇게 폭등한 미국과 유럽 증시를 바라보며 한국은 진작에 얘네들보다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먼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다시 60만 명의 소도시 허난성 자연의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